작년 봄에 그 SK 하이닉스 유치를 둘러싸고 온 시민들이 뭐 얼음물을 덮어 쓴다, 뭐 버스킹을 한다, 온갖 일이 벌어지면서 시장으로서 경력이 짧은 저로서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는 뭐 당연히 원래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용인으로 입지를 결정하게 되었고, 그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한 달 전에 SK 그 본사를 방문해서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또 싱겁게 꺼냈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구미로는 최고 엘리트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다, 판교가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왕창 또 꺾어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뭐 SK가 구미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SK 실터놀이라는 큰 기업이 구미를 위해서 반도체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하이닉스라고 하는 이 큰 클러스터를 가져오지 못한 후유증을 크게 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미시에 대한 그래서 성공적인 사례라고 해서 그것도 사실은 제가 감히 할 말은 아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이고, 성공의 여부는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와 달리 기업들이 찾아오는 도시가 결코 아닌 이 현실에서 성공이라는 말은 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미시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움직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구미시 현황, 구미시 투자의 재추진,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새로운 변화 추진이라는 이런 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동안 기조연설을 들으면서 워낙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우리 용인시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례시 문제인데, 저는 우리 구미시가 인구 기준으로 특례시를 선정하게 되면 탈락하는 첫 번째 도시가 됩니다. 사실 우리 구미는 경북의 수출의 63%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2개 시군, 포항을 포함한 22개 시군의 37%를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구미시가 담당하고 있는 그 역할은 경북을 먹여 살리는, 대구 경북을 먹여 살리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와 가까움으로써 이 인구가 증가하기 좀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가까이 있는 칠곡군이 우리 구미시의 공단을 일부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칠곡군의 인구들이 모두 구미시에 의존해서 사실은 살아가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 60만이 구미시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소는 한 42만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포항이 인구가 51만 명입니다. 그래서 구가 2개 있고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어린아이 숫자가 구미가 3,000명이 더 많습니다. 그 말은 곧 행정 수요가 다양하게 더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재정 자립도가 더 높다고 해서 전국에서 6, 7위를
된다 합니다만 실제로는 이 재정 자립도는 거의 삼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삼성으로부터 지방세가 약 1,340여 원이 들었습니다만 올해는 260억 원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삼성과 연관시켜서 퀄컴으로부터 또 일정한 그 환급금 요구가 있습니다. 그게 한 1,200억 정도 요청이 있는데 마침 조세심판원에서 일단 기각은 시켜놔서 한 2, 3년간 숨은 쉬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 도시로서의 우리 구민은 대기업에 의존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 발전을 통해서 실제로 대한민국의 수출액의 10% 이상을 한때 담당했었고 지금은 5% 정도에서 이제 거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전까지 도시 발전이 이런 대기업 주도로 이루어졌고 지금은 이제 상황이 전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리어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도시의 그 신산업 성장의 전략을 제공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의 머리가 비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가 그런 머리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 구미시의 시청은 그런 역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순히 대기업을 지원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두뇌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인구에 걸맞는, 이 산업 역량에 걸맞는 경제부시장 임용을 제가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만 인구가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부시장을 못하고 노력 끝에, 많은 제한 끝에 이번에 경제국장은 외부 공모했습니다. 정말 많은 저항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대구는 1년 수출이 얼마나? 80억 정도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300억인데 작년에는 좋지 않아서 한 260억 정도 수출했고요. 구미의 이 대구의 경제 관련 국이 얼마나 크고 많은 인적 자원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특별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광역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한다면 실제로 대구 경북을 먹여 살리는 우리 구민은 인구라는 선에 막혀가지고 이런 실제로는 경제 관련 국도 하나 더 만들고 싶은데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비정상적인 그런 행정체계를, 조직체계를 갖고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답답하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런 그 특례시 선정에 대한 논의에서는 우리 구미시로 하여금 엄청난 박탈감의 가족을 만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에야 인구가 가만히 있어도 몰려드는데 그 수도권의 인구와 줄어들고 있는 지방의 인구를 같은 비중으로 결정을 한다면 이것은 수도권에 대한 차별이다.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에 대한 너무 과격한 차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에서 인구가 어떻게 지금 늘어날 수 있는 조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의 경우는 이 구미시 이제 투자 유치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투자 유치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쪽에서 좀 알아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 유치에서가 많이 강조됩니다만 이런 아마 우리 구미시를 소개하는 첫 번째 서두가 먼저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제가 우리 그 용시장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뉴스핀 민병복 회장님 그리고 신현태
뉴스핀 부사장님, 김사일 국가경영발전위원장님, 그리고 이동진 도봉구청장님, 그리고 백군기 용인시장님 오늘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 시 현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10만 노동자라고 합니다만은 10만은 이제 무너졌습니다. 노동자 수가 줄어드는 데 비해서 기업체 수는 또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규모 기업, 스타트 기업이 이제 증가하고 있고 특히 1공단이 무너지면서 대기업이 있던 자리가 이제 분할, 매각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당공이 한 일입니다만 그동안 이 구미를 이끌어 나간 그 두 큰 축이 대기업들이라고 한다면 또 한쪽에는 그 한수원, 수자원공사와 산당공이 있습니다. 행정을 해나가는데 정말 부담스러운 게 이 공기업들입니다. 시어머니를 두 분 모시고 있는 데다 할 때마다 꼭 거쳐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경상북도라고 하는 또 상위 기관이 있고 경상북도는 기본적으로는 농업 광역자치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미라고 하는 이런 특수한 이 도시에 대한 그 전략을 짜기가 좀 어렵습니다. 경북도에 가서 회의를 가끔 합니다만은 23개 시군 그 회의를 하는데 듣고 있으면 구미시는 딴 나라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데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구미시하고 정책이 반대가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실제로는 고립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구미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껴가면서 이런 구미시에 대한 소개를 한다고 이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성장에 과감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때는 한 7, 8년 전에 330억 불 가까운 수출을 갔습니다. 그래서 300억 정도는 유지해 줘야 우리 구미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꾸준히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작년에는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유치의 문제에서 아주 뭐 중요한 것은 물론 투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기업인들이 만나보면 그동안 30년 내지 50년간 기업을 해온 기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첫째 목표는 기존 기업들의 스케일업 하는 것이 실제로는 첫째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투자 유치란 말이 너무 범람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이 투자 유치란 말이 계속된 것은 그동안 이제 대기업이 부여했던 역량에 대한 향수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조화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투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해왔고 또 특별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 유치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소개드리는 LG화학의 상시장 모델 관계도 과 연관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LG화학, 삼성 SDI 전부 그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입니다. PNT, 레몬 같은 이런 기업, 그리고 또 에너지 센터. 우리 경북 동해안에 많은 원전이 있고 이번에 뭐 월성 원전에 대한 평가가 있고 뭐 합니다만 더 이상 이제는 그 고압선을 통해서 전류를 보내기 어렵습니다. 구미시만 하더라도 하늘이 전부 고압선으로 쌓인 곳이 있습니다. 많은 그 저항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별, 권역별 에너지 충족, 작업자족이 필요한 것이고 그런 쪽으로 이제 앞으로 전략이 신에너지 사업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서부발전과 협의를 맺었고 어제는 그 SK에서 생색이라고 말하면 그렇고 이제 출발점에 서서 세계적인 블룸에너지와 손잡고 수소 연료전지 건립 공장을 준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유치를 좀 했다고 하지만 구미 자체가 워낙 큰 기업 도시이기 때문에 뭐 몇 개 유치했다고 해서 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5공단이라고 하는 아주 큰 공단이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5공단은 1단지, 2단지로 또 나누어지는데 1단지가 25% 정도만 분양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들 또는 대구시와 경북도민들은 이 5공단이 빨리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상황이고, 마침 바로 5공단 옆에 신공항이 들어섬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업종들이 유치되어서 발전이 또는 유치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타진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투자 유치 사례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LG화학 상생형 구미 일자리입니다. 상생형 구미 일자리는 이제 광주형 일자리는 이름으로서 먼저 시작되었기 때문에 잘 알려졌고, 두 번째로 구미형 일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만은 광주형 일자리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는 고용을 시작한 데 비해서 저희들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건설팀이 온다, 이런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이 LG화학의 이 공장이 중국 또는 폴란드로 투자할 예정이던 것을 다시 돌려서 구미로 오게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LG화학 자체 내에서 많은 조정 기간이 있었고, 특히 이 LG화학의 배터리 산업에 필요한 휘토류의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도를 찾는 그런 협상이 LG화학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면서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서로 이제 왕래가 잘 하지 못함으로써 이런 협정이 좀 지체되고 있지만은 LG화학은 내년에는 상반기에 분명히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생형 구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G화학이 이제 5천억 원을 이제 투자해서 2차 전지 소재인 양극재, 양극재는 2차 전지 원가의 40%를 차지하고, 이 2차 전지의 생산에는 4가지 요소,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4가지 공장이 필요한데, 이러한 공장들은 이미 구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G화학의 양극재 공장으로서 구미는 이제 2차 전지 생산의 이제 메카로 이제 부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한 1,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낼 것이라 보고 있고, 생산에 들어가게 되면 연간 6만 톤의 양극재를 생산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IT 가전이나 전기 자동차, 가정용 전기 저장소 등에 이제 활용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연구 및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 LG화학이 만들고 있는 이 2차 전지와 삼성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또 약간 다른 그런 형식입니다. 삼성 SDI가 역시 이런 2차 전지 생산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는 이 4개의 공장이 필요한 것은 이 2차 전지가 좀 유동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삼성에서는 전고체, 고체로 된 2차 전지를 또 준비하고 있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아마 경쟁적으로 우리 구미에서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생형 구미 일자리를 통해서 그것이 가능했던 바탕에는 노사 민정의 합의가 기본 바탕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 쪽에서는 노사 분규를 최소화하고 정부 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했고, 무엇보다도 모범적인 노사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업 쪽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및 인력을 채용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상생 노력 나아가서 지역사회 공헌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는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행정적으로는 시와 도가 다양한 지원을 하고 특히 기업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에 대한 그 지원을 가속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복지 프로그램 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생의 일지자를 통해서 이제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의 조건을 조금 더 이제 향상시키고 이 상생이라는 말을 넘어서 이것이 실제로 지역에서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 새로운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지역 정치권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것을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현재 구미시는 시장은 민주당, 그리고 이제 의원들은 국민당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가 앞으로 또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LG화학의 원활한 입주를 위해서 실무 협상이 이제 계속되고 있고 상생 일자리 지원, 행정 지원, 유관기관 지원반 등 4개 반의 실무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이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정주 여건이든 보유 편의시설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시가 여기 대해서는 주도적이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고 공동복지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의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관련 법률, 나아가서 제도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 중앙부처도 많은 방문을 했고, 시의회와의 간담회, 면담, 그래서 새로운 형식의 기업 투자에 대한 지역의 동의를 얻는 그런 노력을 계속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기업의 유치도 중요하지만은 기존 기업의 스케일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사실은 지원이 좀 더 있어야 합니다. 이런 유치 투자 기업에 대한 강조, 또 최근에 리쇼링을 해서 리쇼링 기업에 대한 또 강조,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리쇼링 기업들의 대부분은 이미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서 해외로 나갔던 기업들입니다. 그네들이 다시 들어왔을 때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일시적으로는 유지될 수 있겠지만은 그네들이 계속적인 성장을 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리쇼링 기업에 대한 너무 과도한 평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가 바라본 경험입니다. 사실은 지원을 바라지 않고도 성장해 나가는 기업들이 제일 바람직하고, 끊임없이 지원을 요청하는 기업은 도리어 너무 자체 역량의 성장에 큰 획기적인 계기를 이루지 못한다고 도리어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리쇼링 기업에 대해서는 저는 좀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는 우리 대구 경북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미의 장점은 포항이 제철 또는 거제가 조선, 군산이 자동차 이런 식으로 특화된 산업으로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전자통신을 통해서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연관시켜서 화학, 섬유, 기계 등을 비롯해서 신성장 산업을 많이 발전시키고 있는 것, 그런 점이 장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 언론에서 워낙 제가 시장 되고 난 다음에 언론에서 구미가 무너졌다, 인구가 10만 명이 빠졌다, 맨날 그런 기사를 내서 정말 진절머리를 내었습니다.
그냥 기사가 하나 만들어지면 이게 돌려쓰기 기사 이런 게 무조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안 됐습니다만은 실제로는 뭐 구미는 그 정도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인구가 물론 절정기보다는 한 5천 명 줄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인구도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기업들의 시너지를 내도록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두고서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산단 대개조 또는 뭐 강소 기업 특구 이런 것을 통해서 발전을 모셔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여기 이제 신공항이 들어옴으로써 신공항 배후 도시로서 발전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공업 도시로서 특징이 한 8시만 되면 좀 어둡습니다. 그러나 공항 도시가 들어옴으로써 공항의 배후지가 됨으로써 24시간 불이 켜진 도시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구미의 앞으로 미래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미를 눈여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